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의 입주업체 관련돼서 한번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오늘 테마를 정했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러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노트를 매일 사람을 만나면 제가 메모 습관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 오시는 분이나 또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함께 계신 분들의 사업 얘기 또는 투자 얘기, 또 뭐 책을 지어서 오늘 주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해지고 또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훌륭한 분이 계시고 그러한 지식이 대단해서 저는 좀 더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많이 듣고 메모를 잘해서 내가 꼭 필요할 때 써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늘 배운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요즘처럼 많이 배우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거나 블룸버그 뉴스나 CNN이나 또는 한국의 연합뉴스나 YTN이나 KBS 9시 뉴스 같은 거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 더 좋은 공부는 하루하루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의료용 쓰레기 관련된 폐기물 처리 관련된 회사들이 뜨고 있다라고 전에 유튜브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도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식들이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업은 지자체나 또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당받고 있는데요. 이게 음식물 처리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고 또 양이 방대합니다. 전에는 음식물을 잘 분리하고 처리하고 가열하고 건조시켜서 외국에다 비료로 팔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음식물에서 분리된 물을 폐수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길도 막혔기 때문에 수출도 막혔고 폐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막혔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1톤당 약 17만 5천원을 받고요. 쿼터제로 일정한 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온 음식물 찌꺼기를 잘 건조시켜서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염도가 0.1 정도를 이하로 돼야 가축으로 쓰는 비료나 또는 대비로 쓸 수가 있는데, 보통의 중진공에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나온 염도는 0.2에서 0.3 정도 나오니까 비료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염도가 0.1 정도 되어야
과수원이나 탭이나 아니면 농작물이나 기타 옥수수밭이든 아니면 비료 사료 공장에 팔 수가 있는데 이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용 폐기 처분하는 인허가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죠. 사모펀드 자금들이 해외에 있는 자금이나 국내의 자금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 처리, 음식물 처리, 이러한 비즈니스는 상당한 독과점이고 또 투자 가치가 좋은 환경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폐기물 처분한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개 되지도 않고 여기와 관련된 M&A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음식물 폐기물이든 지자체와 관련돼서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땅을 사야 되고 또 야적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 규모가 일단 땅이 1만 평, 몇천 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땅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또 야적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음식물 처리하는 기술을 가진 설비 투자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 역시 지자체나 공무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즈니스에 한번 포함되면 속된 말로 자자손손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현금 창고와 같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되거나 또는 종량제 봉투와 관련되거나 또는 생활 속에서 똥이라고 하죠. 정화조 관련된 회사들의 규모가 정말로 크다는 것을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관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허름한 비즈니스고 별로 냄새나서 좋은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부자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이, 폐자재 종이만 모아서 덤프트럭으로 몇 대씩, 몇십 대씩 하루에 팔고 있는 고물상이라고 하죠. 엿장수라고도 하지만 이런 분들의 수익이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기타 폐기물과 관련되어서 많이 나오는 건물이나 회사는 이러한 쿼터만 받아내면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면 정말 크게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똥을 치는 정화조, 먹은 음식을 치우는 쓰레기 처리장, 또 공장의 폐수를 처리하거나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용 폐기물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장이 이렇게 큰 줄도 몰랐고 정말 하등하고 더러워서 못 된다 했는데 돈을 벌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데는 이런 곳에 반드시 눈을 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나 정화조나 고물상 폐기물 하거나 서울에는 폐기물 인허가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과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남들이 모르는 곳에 돈이 있습니다. 돈은 속된 말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더러운 곳에 돈이 있다. 배운 사람일수록 더러운 곳에 눈을 떠서 돈을 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ESG, 에너지, 환경, 책임이라는 화두와도 맞습니다. 독과점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정화조, 폐기물 이런 쪽, 특히 의료용 폐기물은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